월가에 따르면 앞으로 110% 상승에 전에 매수해야 할 캐시우드 핀테크 주식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식일까? 여기에서는 로빈후드가 나옵니다. ARKK에서 8번째 포지션이네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강세를 띠고 있는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녀의 ETF에는 핀테크 관련한 종목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주 대신에 캐시우드는 파이낸셜 서비스와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고 코인베이스와 소피 포지션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도 그녀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200%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번스테인의 분석가들은 2025년 2월 24일 기준으로 1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또한 급등이 가능하다고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장기 투자처로도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제로 커미션 주식 거래 신청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로빈후드는 파이낸셜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진입자이므로 기존 레거시 은행과 브로커레이지 펌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로빈후드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 측정할 만한 도구로는 사용자 성장, 넷 디파짓, 보관 자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2024년 4분기와 전체 연도 어닝 리포트에서 보여준 핵심 퍼포먼스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 증가 계속되고 있고 Asset Under Custody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넷 디파짓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2025년 1월에는 줄어들긴 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Assets Under Custody가 2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고, 넷 디파짓의 상승 궤적도 거의 1년에 3배 올랐다는 것입니다. 로빈후드의 연간 수익률 APY와 은퇴 계좌의 경쟁력 있는 매치는 고객들을 이 플랫폼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볼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자산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기자는 회사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로빈후드는 몇 가지 인수를 단행했었습니다. 이 중 다수는 매우 가격이 비싼 거래였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로빈후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경영진의 비전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 로빈후드는 X1이라고 불리는 크레딧 카드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빈후드 골드라는 자체 크레딧 카드를 출시했었습니다. 출시 1년 후에 로빈후드 골드는 2.6 밀리언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빈후드는 작년에 2개의 큰 인수를 발표했었고요. 6월에는 추가 크립토 투자를 위해서 비스탬프를 인수한다고 밝혔었고요. 주목할 점은 규제 승인을 거쳐서 비스탬퍼의 거래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로빈후드는 300만 달러를 들여서 트레이드 PMR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회사가 자산관리 시장에 진입하는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로빈후드를 파이낸셜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교차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주식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로빈후드 주식은 3년 내 가장 높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벨에 있습니다. 제 차트에서 로빈후드의 PS 레티오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로빈후드 주가가 지금은 매우 비싸지만 이 기자는 지난해 밸류에이션 확장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거시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자율도 낮아지면서 원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그들의 가처분 소득을 재투자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로빈후드가 몇 분기 동안 이렇게 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인수를 통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주가는 이 수준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자는 로빈후드가 더 넓은 파이낸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성장을 하는 진입의 초기 단계에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주가 상승에 따른 높아진 밸류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네요. 로빈후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지금 이 보는 것처럼 분기별 실적이 계속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가고 있다. 자, 이 재무를 보니까 이전 분기에는 순이익이 없었는데 최근 분기에는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이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회사를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로빈후드가 바로 이런 회사 중에 하나네요. 자, 분기별 실적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순이익만 보는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부분 보면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매출 총이익, 궤적은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에비타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세전 손익, 세후 손익, 당기 순이익 이렇게 지금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어닝 히스토리 2020에서 2014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자, 차트도 보면은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어닝 발표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닝 발표가 주가 투자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증 양운, 그래서 강세 국면, 기준선도 위로 가고 있어서 강세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일목균형표에서 매도 시점은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올 때, 지금 매도 시점이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RSI는 과열이 아닌 구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중기적인 주봉에서 볼 때 RSI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오면서 머물렀던 60 수준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일목균형표 상에서 아직 매도 시점은 긴가민가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월봉으로 볼 때는 윗꼬리가 달린 지금 유성형처럼 왠지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서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유성형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본 기사에서는 이게 하락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장의 요인이 여러 가지 인수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로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돈도 지속적으로 잘 벌어주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회사다. 여기까지 우리는 알아봤고,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은 투자 판단을 해야겠죠. 아, 차트상으로 좀 위험한데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먹거리를 찾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자, 그럼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갈지 기대하기로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